안녕하세요. 책 읽는 벨리댄서 오은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하루 30분의 힘,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기적의 시간 사용법입니다. 이 책은 너무 쉽게 훅 읽혀질 만큼 내용이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저는 이런 책을 좋아합니다. 쉽게 읽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많은 책. 저는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매우 친근하게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하루 30분으로 저자의 인생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 30분의 힘의 기적을 쓴 책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지은이는 김범준,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 SK 브로드밴드, 삼성 SDS를 거쳐 현재 LG U+에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틈틈이 글을 써서 여러 권의 책을 출간, 출퇴근 길에 단 30분 영어 공부하기를 시작하면서 아주 적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사용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실현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3개의 명함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바로 시간을 잘 쓰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잘 쓴다는 것,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휴식, 나 자신을 충전하는 시간,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시간 등을 떠올립니다. 맞다. 나를 위한 시간이란 바로 그런 시간이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냐? 구체적으로 대답을 요구하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TV를 보면서 휴식을 취한다. 그냥 누워 있는다. 포켓몬을 잡는다. 드라마를 본다. 이 정도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런 행동이 정말 나를 위해 보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불행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한다. 그런데 행복한 삶이란 대체 무엇일까? 어제보다 오늘이 기대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삶이다. 이는 자기 자신이 성장이 가능할 때, 그리고 그 모습이 실제로 느껴질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의 충전이 필요하다. 그렇게 자신을 채우면서 성장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 진정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발견하다. 변화가 필요했다. 바람은 오래되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언젠가 회사에서 큰 성과를 내고 싶어 야근은 물론 주말 특근까지 열심히 매달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딱 중간인 사람일 뿐. 피곤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종일 노력하고 있는데 어째서 늘 그저 그렇다는 평가를 받을까? 반전이 필요했다. 변화를 주고 싶어 아이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며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 학업, 가정의 일을 동시에 하는 건 쉽지 않아서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대학원에서 영어 시험을 보게 되어 평소 같으면 출근길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기사를 봤을 텐데
급한 영어 시험이 있었기에 공부를 30분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밑줄 짝, 별표 딸랑딸랑. 분량이 적지 않았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고 나니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머릿속에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 만한 자신감이 생겼다. 퇴근 후는 복습을 하며 돌아왔고 그렇게 한 달 정도 공부를 하여 영어 시험을 통과한 후 자투리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쉬운 방법.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머무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머무는 곳, 즉 집과 직장, 그리고 학교를 바꾸는 일은 다른 조건에 비해 매우 어렵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하기에 쉽지 않다. 그렇다면 시간을 달리 쓰는 것이 비교적 빠르고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일이다. 출퇴근 30분의 자투리 시간으로 영어 시험에 합격하며 30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한 번뿐인 인생, 더 괜찮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따로 1시간을 빼는 건 쉽지 않고 크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하루 5분, 10분, 30분 이렇게 버려지는 자투리 시간을 매일매일 사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근면함과 인내심으로 생쥐는 밧줄을 갈아 두동강 낸다. 오늘의 하루는 내일의 이틀과 같다. 잃어버린 당신의 시간을 되찾아라. 그 많던 시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에서 본 한 고등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그 시간표는 대충 이렇다. 아침 식사 시간 15분, 밥을 먹으면서 암기 자료 읽기, 등교 시간 15분, 영어 단어 암기, 아침 자습 전 40분, 다른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은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시간, 점심시간 50분, 자습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공부, 친구들과 급식을 먹으면서 공부하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쉬는 시간 10분씩 8번 80분, 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상기한다. 저녁 식사 시간 50분, 자습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공부한다. 학교 시간 15분, 영어 단어를 암기한다. 학교 후 30분, 마무리 공부를 한다. 취침 직전 15분, 침대 옆에 암기 과목 관련 메모를 붙여놓고 본다. 이 학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몸은 힘들다. 하지만 보람도 크다. 이 자투리 시간들은 내가 스스로 열심히 짬을 내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활하면서부터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성적은 반드시 오른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아직 20살도 안 된 이 친구는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나는 하루 1시간, 아니 30분도 만들어내기 어려운 것일까?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다. 저자는 짬이 나면 스마트폰을 했었다고 한다. 주위를 둘러봐서 다들 그렇겠지.
요즘은 작은 아이들까지도 스마트폰으로 조용해지는 세상이니까.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불안감의 이유가 내게 주어진 잠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출퇴근 시간은 물론 짬이 나는 어느 시간이든 스마트폰을 보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시간 관리가 공부의 비법이라 하던 고등학생이라면 어떨까? 스마트폰이 없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스마트폰을 하면서 흘려보냈을 시간을 그는 온전히 자신이 통제하는 시간들로 만들었을 것이다. 목적 없이 하는 스마트폰이 문제다. 출퇴근한 시간, 회의나 화장실에서 30분 정도, 일하다가 짬짬이 2시간, 퇴근 후 TV를 보면서 보내는 시간. 내가 하루 5시간 30분이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단 말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나? 의식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그래야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무엇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그렇다면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기서 저자는 말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자원이다. 그래서 애써 획득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그 폭에 따라 진화가 달라진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살고 싶은 삶, 이상적인 나 등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나라는 인간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우선은 목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반드시 명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목표가 구체적이면 방향이 엇나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지만 막연하게라도 하고 싶다, 되고 싶다는 것이 있어도 좋다. 생각과 말을 하게 될수록 목표는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처음은 막연하게 시작해도 되짚고 의식할수록 간절해진다. 그래서 저자는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목적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배분하는 기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람은 각자 주어진 에너지의 총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시간을 쪼개서 배분하여 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잠을 줄이는 것보다는 각자의 최고의 시간을 파악하여 잘 자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으로 살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것 이전에 일찍 자기 이것이 충분한 수면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깨어있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생활하고 있는지 의식하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해진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훌륭한 계획표보다 습관적으로 내가 뭘 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내 시간을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다.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매 순간마다 이 생각을 떠올리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분명 당신의 인생도 바뀌게 될 것이다.
장소를 옮기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진정한 행복은 목적을 위해 몰입하는 데서 온다는 말이 있다. 몰입은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한 수단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도 행복을 느끼게 한다. 몰입을 좌우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에 몰입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몰입하는가이다. 무언가의 중요한 이유는 쓸데없는 집중할 것인가,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의 본질 혹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확실히 서면 일단 진정한 몰입의 가능성은 절반 성공한 셈이다. 무엇을 몰입해야 할지 고민이 끝났는가? 이제는 어떻게 몰입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30분 동안 책을 읽기로 했는데 책상을 정리하면서 몰입을 위해 예열하는 시간으로 10분 이상 할애해버리면 계획한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30분씩 끊어서 글을 쓴다고 한다. 타이머를 맞춰 쓰기도 하지만 장소를 이동하여 30분씩 집중한다고 한다. 그래서 글을 30분씩 쓰기 위해 카페를 3번이나 이동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만두고 싶어지면 중요한 것은 그만두지 않는 것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목표가 언제까지나 나를 기다린다. 내가 버티면 목표도 버틴다. 끈질긴 인간이군 이라고 하면서 그러니 버텨라. 그만두지 마라. 계속하면 결국 된다. 꾸준히 하는 것만이 목표에 가까워지는 유일한 길이다.